지금 이곳은 경기도 파주에 있는 감악산 정상입니다. 이 일대에서는 감악산이 상당히 높은 산이라서 주변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입니다. 이러한 걸로 봐서 고대 시대에도 군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산이었을 걸로 생각됩니다. 산이 높기 때문에 차량으로 올라오다가 중간에 내려서 등산로를 따라서 20여 분 정도 오르면 지금 바로 정상에 오를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기상 관측소가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감악산비 전설이라는 안내판이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감악산 정상에 감악산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이 비인데요. 아직도 이 비의 정확한 건립 시기, 용도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은 석비입니다. 오늘날 파주, 연천, 포천 이러한 지역이 이제 한탄강을 끼고 있는데요. 이 한탄강을 중심한 이 일대가 고대 시대에는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고구려와 신라가 전략적으로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군사적 충돌이 아주 잦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 이 감악산에도 그러한 사실을 전해주는 어떤 기념적인 조형물이 세워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결정적인 유산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 기념적인 조형물을 세우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세웠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파손되거나 결실되거나 또는 반출되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직까지 우리가 찾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보시는 것처럼 바로 감악산 정상이 있고 정상에 기상 관측소가 있고 그 바로 옆에 아직도 건립 시기와 성격 등이 모호한 아직까지 이 비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그런 석비가 바로 이 석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 석비를 직접 현장에 와서 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게 된 도움을 주신 분께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신 분들과 함께 탁본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 석비는 보시는 것처럼 돌무더기를 쌓고 그 꼭대기에 치석한 돌로 대석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비좌를 마련해서 비신을 세우고 다시 그 위에 비신을 보호하기 위한 지붕 형태의 개석을 올렸습니다. 개석은 지붕 형태라서 옥개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건립된 일반적인 석비 양식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비 양식, 전형적인 양식은 비신 받침으로 귀부를 놓고요. 그 귀부에 비신, 그리고 비신을 보호하기 위한 이수, 이런 각 부재를 별도로 제작해서 하나의 구조체로 만드는 이런 석비가 이제 전형적인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보는 이 석비는 그것보다는 간략하게 석비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석비는 파주 감악산비로 불리고 있는데요. 오래전부터 빗돌 대왕비 또는 진흥왕 숭수비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비가 진흥왕 숭수비라면, 또 진흥왕 숭수비로 확인된다면 대단한 우리나라의 유산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감악산 정상에 현재와 같이 세워진 이유는 이 비가 원래는 이곳이 아니고 양주시 남면 황방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초록지기 마을 입구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바로 이 초록지기 마을 입구에서 간파고개라고 불리는 그런 도로변이 있었는데 그 도로변에 원래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개를 지날 때에는 말을 타고 가던 사람도 말에서 내려서 이 비에 절을 하고 지나가야 무사히 그 고개를 넘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절을 하지 않고 무시했을 때는 말에서 떨어지거나 또는 다른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 타지에서 온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지나가다가 여러 번 이렇게 피해를 보게 됐는데요. 바로 그 피해를 보자 이제 감악산 신령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제사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근처 마을의 주민들이
비슷한 꿈을 꾸었는데요. 가막산 신령이 꿈속에 나타나서 소를 빌려달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꿈속에서 소를 빌려준 그 소는 살아 있었고, 그 신령이 소를 빌려달라고 했는데 그 청을 거절한 소는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그 고개 입구에 있었던 이 석비를 가막산 정상으로 그 신령이 옮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를 빌려서 그 신령이 이곳으로 바로 옮겼다고 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도움을 준 소는 살아있고 도움을 주지 않은 소는 다 죽었다고 하는 거죠. 뭐 믿지 못할 그런 이야기지만 그 이후로 이제 이 석비가 가막산 정상 지금의 자리에 이제 서게 되었고요. 또 이곳이 명엄이 있던 자리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올렸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전설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증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러 정황으로 봐서 이 석비의 어떤 건립 시기와 성격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이 신성함을 강조하고자 어느 시기에 덧붙여진 그런 설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최근에 와서 이 석비와 관련된 연구가 간헐적이지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삼국시대 진흥왕 때 세워진 순수비 중에 하나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그 이후에 세워진 표석 성격, 다시 말하면 뭐 위치랄지 아니면 어떤 지명이랄지 이런 것들을 표시하기 위한 그런 석비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일치된 견해는 없습니다. 연구자마다 다양한 의견들이 이제 개진되고 있는 건데요. 바로 그러한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는 비신 표면에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이 명문 중에 명확하게 판독할 수 있는 글자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앞으로 명문이 판독되고 이 석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쌓이면 나중에 이러한 어떤 의문점, 견해, 궁금증 이런 것도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석비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립 시기와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언젠가 꼭 밝혀지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뭐 그러한 것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 저도 올라와서 자세히 보고 있고 또 탁본도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이 석비 표면에 명문이 새겨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마모가 심해서 현재로서는 판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일반적으로 비신이 있으면 앞면, 뒷면, 좌우 측면에 사면에 비문을 새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앞면에만 비문을 새기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는 앞면에만 비문을 새긴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로 인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면에 명문이 새겨져 있는 걸로 보이지만 거의 어떤 글자가 새겨져 있는지 판독하기 힘들 만큼 마모가 많이 되었죠. 그리고 정확하게 글자를 알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비를 탁본을 해봤는데요. 탁본을 해보니까 그래도 글자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윗부분에는 뭔가 이 비를 세운 제목, 그러니까 비명이라고 하는데 그 비명이 새겨진 걸로 보이고요. 또 중간에 이와 같이 한국 전쟁 당시에 표적으로 활용해서 많이 이렇게 총탄의 흔적이 남아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비교적 어떤 명문이 새겨져 있을 흔적이 비교적 역력하긴 하지만 판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판독을 하기 위해서 탁본을 아주 정성스럽게 했지만 글자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비신의 명문을 새긴 것은 분명한데 너무 낮게 명문을 음각했다는 점이 저로서는 조금 의심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삼국시대나 통일신라 시대에는 명문, 글자를 새길 때 그러니까 각자 한다고 하는데요. 각자를 깊게 하거나 또는 분명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자의 흔적이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예외적으로 그렇게 새기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이 석비가 고대시대, 그러니까 삼국시대 석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비를 세울 때 주변에다가 돌무더기를 쌓고, 그리고 그 위에 다듬은 치석한 그런 비자를 별도로 마련해서 비신을 삽입,
고정하는 방식으로 이 비를 세웠는데 다소 삼국이나 통일신라 시대 비를 세우는 기법과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또 약간 어울리지 않는 점도 이 석비의 어떤 건립 시기와 관련해서 조금 후대로 볼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보면 비치는 형태가 하부에 비해서 상부의 좌우 너비를 다소 넓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부는 넓고 하부는 좁게 치석을 했다는 거죠. 이러한 것은 석비를 멀리서 바라봤을 때 비신의 아래 위가 동일하면 상부가 좁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보완하고자 그러니까 상부를 넓게 비신의 넓이를 조금 더 넓게 마련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비신을 제작하는 수법은 일반적으로 조선 후기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신 상부에 현재의 것이 원래의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하부에 홈을 마련해서 다소 좁게 제작된 옥계석이 올려져 있는데요. 왠지 모르게 어색합니다. 물론 아주 정연하고 깔끔한 치석 수법을 보이고는 있지만 뭔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수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식의 어떤 그러니까 옛날 삼국이나 통일신라 시대의 어떤 석비를 세우는 기법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뭐 이러한 측면이 있다고 해서 이 석비를 삼국시대 석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근거도 빈약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삼국시대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어서 현재 판독 못하는 글자에 대한 판독이 된다면 엄청난 사실이 밝혀질 수도 있고요. 또 큰 의미가 없는 석비로 확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판독되냐에 따라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처럼 미술사 연구자에게는 어떤 유물을 처음 봤을 때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석비가 삼국시대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까 몇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삼국시대보다는 후대에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그렇다고 이 석비를 삼국시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만약의 경우에 이 비가 삼국시대 때 진흥황이 건립한 순수비 중에 하나라고 밝혀진다면 엄청나게 많은 신라 역사, 고대 역사를 새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판독을 탁본을 하지 않은 상태, 또 탁본을 한 상태의 어떤 비신을 봤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명문을 판독해내는 많은 역사학자들이 있습니다. 밤낮 없이 보면서 글자를 판독하기 위해서 많은 공력과 노력을 보이는데요. 실로 대단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분들의 어떤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경이롭게 또 존경에 마지를 않습니다. 과거에 많은 고대의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고대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하나씩 더 깊이 있게 또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알아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앞으로 이 파주 감악산 비도 그동안 판독되지 못한 글자들이 새롭게 판독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서 그거에 따라서 이 비의 어떤 건립 시기, 그 다음에 성격 등이 밝혀지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해봅니다.